네, 그 외사법 제 시간이고요. 그 어쨌든 계속 이제 스터디가 진행되는데 저는 요즘 약간 좀 이게 좀 안 되는 것들이 좀 이제 그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얘기를 조금 제가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 그 기대수 이제 스터디를 그쪽으로 좀 가는 거를 채널지기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걸 하기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사실 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도 그게 가장 좀 큰 고민이거든요. 스킬셋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거는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젝티브 그거 간단하게 보이는 거 그냥 좀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사실 이것도 제 몸에 사실 안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나 지금 이런 게 지금 사실은 필요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오늘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 공유를 조금 드리자면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그 서젝티브, 바이젝티브 이제 간단한 정의인데요. 지금 이러니까 좀 안 보여서 그냥 풀로 적겠습니다. 그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충 그냥 알아봐 주세요. 네, 이거는 서젝티브 그냥 적고 그래서 이게 어떤 데피니션이고 XY가 어떤 셋이라고 했을 때 함수가 있고 함수 F가 있고 F가 X에서 Y로 가는 펑션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가 인젝티브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모든 X1, X2 그리고 이 X1, X2가 X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X1, X2인데요. 이게 이제 fx1과 fx1과 fx2가 같을 때 의미하는 게 x1과 x2가 같다.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f가 인젝티브라고 한다.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좀 자명한 얘기죠. 이게 자명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냐면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100% 이해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 이게 대략 스킬셋인데 내가 지금 스킬셋을 그냥 좀 어떻게 쓰는지를 그냥 좀 알아보겠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F가 서젝티브인데 그 서젝티브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게 그 Y라고 하는 어떤 셋에서 스몰 Y라고 하는 집합을 그러니까 어떤 엘리먼트를 뽑아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좀 아직까지도 좀 안 와닿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닉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 대충 어떻게 뽑아야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이 부분이 그리고 y를 뽑아내고 그리고 y를 뽑아낸 y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이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스몰 x가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럴 경우에 fx가 y다라는 것을 보였을 때 뭐 서젝티브라고 한다. 그냥 이런 이제 정의이고 바이젝티브는 이제 뭐 1번과 2번 이제 둘 다 만족을 할 때 바이젝티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그냥 제가 뭐냐 호목은 아니고 그냥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선형대수학에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도 그냥 계속 간단하게 풀고 있었는데 theorem이거든요. 근데 f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쳤을 때 이제 보여줘야 될 게 f가 바이젝티브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함수 g가 있는데 이 g가 어떤 역함수 그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제가 근데 좀 이쪽만 오늘은 좀 보여보려고 해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럼 이쪽을 보이려면은 그 바이젝티브를 제가 어쨌든 보여야 되는 거니까 원투원과 온투 그러니까 인젝티브와 서젝티브를 각각 보여야겠죠.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x와 그냥 fy를 이제 그냥 뽑는데 그 뽑는 게뭐 예를 들어서 값이 그냥 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양변에다가 이제 이런 펑션 g 연산을 줄 수가 있겠죠. 그 g를 주게 되면
G서클 fx 그리고 G서클 fy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는 건 자명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원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원투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게 저는 좀 이제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y에 이제 이렇게 라지 y에 들어가는 이제 스몰 y를 뽑고 그 스몰 y가 이제 그 정의에 따라서 F 서클 그다음 G의 Y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죠. 결국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GFY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게 잠시만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썼더라? 음. 그 다음에 어,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는 되시나요? 어, 혹시 지금 니드 투 쇼 하는 게 네.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 니드 투 쇼 해야 되는 게 그 사실 이 화살표 양쪽 화살표라는 관계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F가 바이젝티브일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이제 가정들을 만족을 하는 거죠. 아, 네, 네네. 그것들을 아, 지금 보이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F가 바이젝티브일 때 그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과정인데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과정 중에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두 가지에 사실은 다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한쪽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잘 보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같은 거는 따로 있으실까요? 뭐 사실 근데 뭐 내용이 많진 않거든요. 지금 설명한 거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네. 뭐 일단 뭐 중간중간 끊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Y라는 것을 이제 제가 뽑았을 때 그러면 정의에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이 정의에 따라서 이제 계속 뭔가를 이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 이제 이게 사실은 서젝티브의 정의인 거잖아요. 이 정의에 따라서 뭔가를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계속 하는 건데 아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서젝티브를 제가 어떻게 이 원투원까지는 어떻게 좀 그냥 이것저것 이제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온투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일단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거 조금씩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는 좀 출발하려고 해요. 그 원투원 원투를 보이는 게 좀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 뭐 공부하려고 해도 그냥 계속 도루마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아마 이것만으로 계속 이제 한동안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온투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죠, 여기서? 본투를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 데피니션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 라지 Y에서 스몰 Y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일단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뒤에 있는 이거를 저 정의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까 위로 올려줄 수 있으신가요? 쓰다 네. 마신 부분. 아, 네. 어, 어, 네, 조금만 더 올라. 조금만 더. 네. 네, 아, 잠시만요.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보일까?
그러면, 근데 지금 쓰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다고요? 근데 그 풀이가, 이 마지막 등호에서 네. F랑 G랑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저게? 이 부분이요? 아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요? 네, F랑 G랑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었나요? 잠시만요. F 서클 치면은 F 서클 치면 F 예를 들어서 X, Y, G에서 G이고 이게 F 서클 G 아닌가요? 그럼 여기가 F, X, 아니에요. 저게, 어, G 서클 F예요. 저렇게 아, 돼 G 있는 거. 서클 F인가요? 네. 아, 그럼 여기에 바뀌어야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모든 Y에 대해서 이 Y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F가 서젝티브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모든 Y에 대해서 F 뭐뭐뭐로 나타냈으니까. 아, 그러고 여기서 GY가 뭐지? X의 원소니까. GY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요? 네. 음,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게요. 너무 간단하긴 한데. 혹시 이거 뭐 수학의 세계를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일단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 이게 지금 간단한데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전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서 베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막 계속 끄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써서 네, 뭐 진척 사항이 있으면 계속 이제 슬릭 올리려고 합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뭐 한번 설명해 주시죠. 표. 송지현 선생님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어, 저는 일단 계속 정의 가지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요. 지금도 호목 3를 하고 있는데, 호목, 호목 3의 2번이랑 3번이랑 이거는, 어, 아직 제대로 못 쓰겠어서, 이제 답은 대충 알겠는데,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 한 거는 이제 계속 호목 3의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유형이 정의 가지고 푸는 거여서 그냥 정의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3번에 4번 오픈셋 가지고 오픈셋 그 데피니션 이용해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를 해봤고요. 그래서 A, B가 아래에서 오픈셋이면 교집합도 오픈셋이사랑 아니 오픈셋이다. 그리고 오픈셋들의 유한한 유한계인가? 유한계라고 볼 수가 없네. 네, 어쨌든 오픈셋들의 그 합집합이 오픈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를 데피니션 이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저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이러 하면 되겠다라는 거랑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증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잘 쓴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그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진짜 기호로만 한번 써보는 대부분 다 기호로만 쓰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X가 데피니션을 오픈셋 데피니션을 그 만족시키려면 어떤 셋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입실론이 있어서 이 오픈 인터벌이 그 셋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셋의 सब셋이면 되는 거라 일단은 어, X가 요 교집합 안에 있다는 거는 X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A랑 B가 각각 오픈셋이라고 했으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입실론 A가 존재해서 요 인터벌이 A 안에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하는 그 요 입실론 A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B에 해당하는 입실론 B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A가 오픈이고 B가 오픈이니까 어 그랬을 때 이제 입실론 A랑 입실론 B 중에서 미니멈을 입실론으로 잡아주면 그 입실론은 그 입실론으로 만든 오픈 인터벌은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정의상 A 교집합 B의 그 부분 집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A 교집합 B 안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입실론이 존재해서 그 오픈 인터벌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게 되니까 요게 오픈셋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혹시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괜찮게 보이나요? 어, 저는, 저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혹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어, 3.4.1 엔스하고 세 번째 줄에 이제 저렇게 쓰셨잖아요. A가 오픈이고 B가 오픈이라는 거를 쓰셨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A가 오픈이라는 거에 쓰이는 저 X랑,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엡실론 A가 X의 네, 종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엡실론 B도 X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일단은 네, 그러면 그 아래줄에 있는 엡실론을 미니멈 오브 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때 네, 저 잡은 엡실론도 종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종속성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하다 해야 되나?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엡실론 A가 존재하면 엡실론 A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X에 대한 엡실론 A가. 그것 중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딱 저 종속성이 없으면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 말이. 음, 그러니까 A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네. 어, 어떤 입실론 A가 하나 이상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잡으면은 아, 모든 X에 대한 입실론들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렇게 잡아도 근데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입실론 A가 있고 아, 모든 아니죠, X에 아니죠. 모든 대해서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입실론 A가 X 하나마다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네. 어 근데 어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어떤 한 고정된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입실론 A랑 입실론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네.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 X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음, A에 속하는 정확히 말하면 A 교집합 B에 속하는 이여야 되겠지만 그쵸. 그 A 교집합 B에 네, 속하면, 네 A 교집합 B에 아, 속하면 동시에 얘 같은 걸로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네, 동시에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맞네요. 네네. A 알겠습니다. 교집합 B에 속하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X에 대해서 입실론 그쵸. A랑 입실론 B를 잡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그쵸. 가장 작은 입실론을 잡으면은 그게 그쵸. A 교집합 B에 들어가니까 아, 네. 어, 말이 좋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인 게 이게 그거를 쓰는 게 잘 안 되는 거 그거를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막 깔끔하게 쓴 건가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뭐냐 저기 X가 for each X가 이제 A에 들어간다. 그 뒤에 있는 명제 문장들이 다 어쨌든 X의 종속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에다가 즉 그냥 좀 서브 A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A를 붙인 이유가 있나? 약간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냥 이제 뭐 입시 이제 X가 이제 X에 종속되니까 X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냥 붙이기 나름인 건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은 기호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입실론 A라고 쓴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X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A랑 B가 둘 다 오픈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보면 이제 각각 A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A에 해당하는 입실론이랑 B에 해당하는 입실론이랑 같은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X에 대해서 A가 오픈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입실론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려고 입실론 A라고 쓰고 얘는 아, B에 해당하는 입실론이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려고 입실론 B라고 썼던 거예요. 저는. 네, 그 네. 말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그냥 기호를 배치를 네, 그냥 하는 거네. 네네. 저 기호 이름은, 네.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사실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아주 작은 이런 그렇죠. 거는 입실론을 많이 쓰니까 그냥 입실론 쓰지 않나 싶어요. 음, 이 뭔가 강변 선생님이 처음에 하신 것처럼 니드 투 쇼를 딱 써놓고 전개를 해도 그렇게 하면 뭔가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은 잘 그냥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것도 단 하나 방법이겠네. X가 여기에 들어 모든 need to show for 니드 투 all 쇼가 이제, 네, X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네. 네. 조건, 네, 나열해서. 그리고 사실 얘는 약간 풀어놓고 살짝 애매하긴 한데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써보긴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말로 풀었었는데 이 합집합 안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i에 들어가는 알파가 존재해서 그 x는 a 알파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x가 이 합집합 시킨 그 집합들의 집합들 중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어떤 하나에는. 네, 그거를 말해준 거고. 그리고 그거는 오픈이 돼 있으니까 입실론이 있겠죠. 네, 요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입실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요 집합은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요 인터벌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고 그래서 이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한다 라고 썼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이거 정확하게, 뭐,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증명인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괜찮게 보이죠. 이게 근데 말이 항상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그냥 사실 잘 읽히는데? 너무 당연한 말만 사실 그게 맞긴 한 건데 너무 당연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게 제대로 한 건가? 약간 두 개 들어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집합 하나가 있고 그게 이 네, 오픈이니까 그쵸. 오픈이고 그 오픈 셋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인터벌도 부분 집합이다라고 그냥 말한 건데 이렇게 써도 맞는 건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당연한 말을 늘어놓긴 했네. 그래서 제대로 한 거죠. 맞는 말을 늘어놓긴 한 것 같은데 이 맞는 말을 들은 게 그러면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 need to show를 써서 딱 그, 하면 좀 더 컴팩트, 아니, 좀 더
컴팩트하다기보다 뭔가 나열되는 느낌이 안 들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써봐야겠네. 다음에 쓸, 다음에 쓸 때는 그렇게 한번 써봐야겠네. 일단 요것도 그렇게 정의한, 그 호목 3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쪽으로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5도 그냥 거의 뭐 집합의 원소 관계 가지고 보이고 이러는 거라서 이것도 쓰다 뭐 알았고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아, 네. 이렇게 정의 주고 뭐 풀어보라. 이것도 어 결국에는 정의 주고 define 하고 define 한 거에 맞는지 보여라고 define 한 건데 맞는지 보여라. 맞는지 보여라. equivalence. 그러니까 뒤에는 다 equivalence 보여주는 호목포구나. 호목포에서는 equivalence equivalence 릴레이션 보여주는 게 거의 다더라고요. 음, 다 이것도 equivalence고. 병철 선생님은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이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이번 주에 사실 요거를 다 레이텍에다가 그냥 다 옮겨 써가지고 하나에다가 하나만 딱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아, 5부터가 거의, 펑션 바이젝션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5에는 어, 그리고 6에서도 바이젝션이라는 거 6에서는 합성함수 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합성함수랑 이퀴밸런스를 같이 쓰고 이러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순서대로 풀어가면서 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쓰는 연습을 남들 남들이 읽었을 때 이게 잘 읽히고 빈틈이 없어 보이게 쓰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머릿속에서나 이런 데서 논리적으로는 대충 쓸 수는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틀리지 않는 문장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그런 연습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서 주로 그런 연습을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는 거랑 뭔가 왜 코드 짤 때도 그렇잖아요. 대충 뭔가 맞아요. 이거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거 구현을 할 때 항상 박살이 나잖아요. 에러 맞아요. 항상 그래요. 요즘에는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알아서 써줘서 좋긴 한데 그래서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모르겠어요.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거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파이썬을 제가 처음에 뭐냐, 언어 배울 때 C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C 짜듯이 계속 파이썬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이제 좀 씨 이거 좀 맞아요. 클래스 같은 것도 쓰고 그 상속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전혀 못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네. 전혀 못했어요. 맨날 그냥 절차지향 C 쓰듯이 쭉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챗GPT한테 예시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주더라고요. 좋았어. 코딩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직 약간 되게 디테일한 뭔가 태스크가 조금 복잡해지면은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긴 하던데 근데 뭐 태스크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만 알려주면은 되게 잘 짜주는 것 같아요. 코파일럿도
괜찮다고는 했는데 제가 못 써봤거든요. 아마 학생 계정 있으시면 그거 무료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그 기세 보면 코파일럿이 있거든요. 그 뭐 VS 코드 애드온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있으시면 쓰시고 저는 그거 놓쳐가지고 저는 이제 못 씁니다. 네,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빨리 등록해 놓으시면 쓸 수 있죠. 최근에 GPT-4 무료로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4.5였나? 네, 푸 아, 근데 반영이 됐나요? 안 되는 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쓸 수 있대요, 무료로. 아, 그래요? 오픈AI에서 쓸 수 있다 네, 하더라고요. 음, 제가 사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거의 없는데, 전 요즘에 그 기아 스터디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저희 연구실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쓰는 일을 하셔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다가 선형대수랑 연관되는 부분이 조금 있길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맨데토리 숙제랑은 관련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제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이런 이 책이고요. 이게 되게 잘 써져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런 친구가 나와서 얘가 되게 선형대수랑 연관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삽질을 엄청 했는데 일단 이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하면 얘는 뭐냐면 아 대충 이걸 보지 말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 음,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펑션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펑션의 스페이스, 뭔가 모임? 함수들의 모임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어떤 이 함수들의 모임에 이벨루에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 이벨루에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함수를 넣으면 fx를 내보내게 해주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 근데 얘가 컨티뉴어스 하면 컨티뉴어스하고 리니어한 펑셔널이면 뭐 이걸 이제 어떤 좋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어떤 X라는 이제 X라는 게 모델에 들어가서 Y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저희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 SVM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얘는 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비선형 모델링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선형 모델링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3, N 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그냥 N을 2로 지금 대충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직선, 얘를 잘 구분해주는 이 직선을 찾아주는 그런 이 직선을 잘 찾아요. 이 SVM이라는 친구가 그걸 찾아주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 선형 분류기를 찾아주는 머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빅데이터 수업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선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선형에서만 분류할 수, 그러니까 선형에서는 분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높은 차원으로 올리면 막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높은 차원으로 올리면 선형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써서 이 x라는 애를 파이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훨씬 높은 차원이겠죠. 얘가 n이면 훨씬 높은 차원으로 올려서 분류를 하는 건데 RKHS라는 건 뭐냐면 얘를 이 x라는 애를 x는 지금 뭔가 피처예요. 이 k 차원의 벡터인 건데 얘를 이제 아까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벨리에이션 펑셔널이고 얘로 바꿔서 얘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는 저희가 선형대수를 좀 확장을 시켜서 표현을 하면 무한 차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는 무한 차원의 벡터고 그래서 뭔가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벡터가 있으면 벡터가 있고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xtax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가 R이 나왔 이게 어떤 실수값이었잖아요. 행렬에서는. 근데 이 벡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커널이 있으면 똑같은데 fkf 이걸 적분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얼이 되겠죠. 중.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선형대수랑 연관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라는 이 얘를 이제 두 개 다 비우면 매트릭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간에서 뭔가 벡터를 다룰 때, K 차원의 벡터를 다룰 때, K 곱하기 K의 매트릭스는 벡터 두 개가 필요한, 벡터 두 개가 있어야지 실수를 내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쓸 수 있다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벡터 두 개를 받아서 실수를 내뱉는. 이건 똑같이 커널도 함수 두 개를 받아서 실수를 내뱉잖아요. 근데 얘 똑같이 이제 얘는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니까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유값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로 가면 K라는 애를 고유값으로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뭐 아무튼 분석을 합니다. 쭉 내려가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난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함수로 바꿔서 무한 차원으로 보내서 좀 더 잘 해보자라는 의미인데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보통 뭐 SVM 같은 걸 쓰면 X를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엄청 확실한 커널이 있어. RBF 커널이라는 걸 써서 얘는 뭐 EX 대충 이런 뭐 앞에 뭐 C 뭔가 붙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VM에 넣어서 넣는 방식을 취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EAX가 테일러 전개를 하면 쭉쭉쭉 해서 뭐 X1 더해서 Xn 뭐 무한대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 차원의 벡터다라고 해서 무한 차원으로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RBF 커널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얘를 얘는 굉장히 저희가 실제 무언가를 쓸 수 없는 애거든요. 얘를 해서 이렇게 SVM 하는 거랑 어떻게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개를 할 때는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근데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얘를 쓰잖아요. 얘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될 텐데, 뭐 같거나 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정의를 하는 거랑 실제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다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정말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다른 지금 뒷부분을 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제 일주일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거 하면서 그 막 커널 같은 거 분석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선형대수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신기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이냐면 얘가 디 쓰이냐면 막 이제 RKH가 쓰이는 게 그 스테인 디스크리펜시 그러니까 얘가 이 RKHS가 함수들의 공간이에요. 얘도 이 힐버트 스페이스거든요. 함수들의 공간인데 원래 저희가 그냥 함수들의 공간이라 하면 엄청 더러운 함수들이 많아요. 막 적분 안 되고 아니 적분이 안 된다 해야 돼. 적분했는데 발산하고 막 이벨리에이션 펑셔널이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아무튼 뭐 이상한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막 되는 함수들 많은데 이제 얘는 엄청 좋은 함수족이거든요. 좋은 함수 얘가 이제 커널을 잘 고르면 엄청 부드러운 함수들이 나와요. 특히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머신러닝 하면서는 함수가 부드러운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드러운 함수들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를 잘 골라보자.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데도 쓰이고 근데 아무튼 이런 좋은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엄청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저는 요즘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랑 연관 있는 부분이어서 그나마 제가 한 것 중에 그나마 연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귤러라이제이션 티오리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이런 이상한 함수 안 쓴다는 거거든요. RKHS를 쓴다는 거는 이런 좋은 함수만 쓰겠다. 이게 곧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네, 뭐 이 x가 조금 바뀌면 y축에서도 조금만 바뀌는 x에서 조금만 가면 y에서 조금만 가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함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가파르지 않은 기울기가 뭐 아무튼 그런 애들입니다. 그게 이벨리에이션 펑셔널이 그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거랑 네, 궁금한 게 제가 네, 분야 네, 지금 윤회사만 분야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저 뭐냐 연속적인 함수를 썼을 때 네. 얻어지는 뭔가 좋은 장점 같은 게 있나요? 아, 이 연속적인 함수 음,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함수를 쓰면 그냥 함수랑 RKHS에 있는 함수는 다른데 이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RKHS는 이 X의 변화가 좁으면 Y의 변화도 좁거든요. 이게 만족을 해야 돼서 엄청 부드러운 함수가 나오는 반면에 그냥 함수로 저희가 피팅을 하면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걸 피팅을 하면 아,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여타 머신러닝 방법으로 피팅을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엄청 이상한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실제 환경에서 값을 받아서 모델에 넣어서 값을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개라는 건 똑같은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배경이라든가 뭐 렌즈에 붙어 있는 먼지라든가 해가지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사이에서는 다 비슷한 값들이 나오길 저희는 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다 개인 거니까 노이즈가 조금 있지만 그래서 이 가파른 함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영역에서 조금만 조금 떨어진 거는 다 그냥 비슷하게 치는.
그런 함수가 이런 걸 이제 막 그 레귤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 뭐 노이즈 어거너스틱하다, 좀 로버스트한 모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는 그 로버스트니스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RKHS 위에서 함수를 찾아보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음.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음. 너무 뜬금없는 주제를 가져고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약간 그 생각인데, 주제 네, 자체가 오히려 사실 뜬금없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진짜 이제 원투원 원투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설명이 가능하냐? 아니면 아, 사실 그 정도 레벨에서 계속 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분야는 잘 모르지만 또는 네,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아까 말했던 뭐 고유가 분야 같은 것들. 저 사실 네, 그런 것들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매트릭스를 분해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의 엘리멘터리하게 대화가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주제라서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함수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 그 어떤 그 바이오 어떤 특정한 바이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저라는 사람을 어떤 데이터화 시켜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이제 모델링을 해놓고 그 암에 걸렸을 때 어떤 그 분자 구조 분자를 이제 때렸을 때 내가 이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정상적인 스테이트로 이제 가는 것인가 안 가는 것인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실리코적인 예측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가 과연 그렇게 깔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델링 할 때 여러 가지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분명히 지저분한 함수가 계속 중첩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분명히 어떤 현상을 제대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러운 함수들이 끼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스무스한 함수를 쓰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이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러운 함수를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지금 좀 분야가 다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핀트는 조금 나갔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전 이런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엘리멘터리하게 뭐 진짜 집합과 함수 내용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원투 원투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서로가 설명이 된다든지 또는 네, 분해가 된다든지 그런 식이 되면 거기까지 내려가면 충분히 좀 더 서로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뭐 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갈 정도로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씩 저기 뭐냐 뭐 채널직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시지만 그게 가장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국 헤맬 때가 많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 결국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그 관점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관점이라도 공통된 이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공통된 내용이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고, 거기에 더 네, 나가서 선형대수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집합과 함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귀결시킬 수 있으면, 저는 네,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다른 전공이더라도 그 같은 기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 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 그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저 계속 일단 한동안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좀 같이 더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요. 아마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반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좀 지났으니까 첫 시작부터 한 반년까지는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쌓이는 스킬셋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터치를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 이제 스킬셋 쌓아가는 중이고 해서 그냥 삽질하고 있는 거 계속 이제 공유를 하시고 그러다가 한 반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라는 게 분명히 서로한테 하나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거 가지고 좀 붙잡아도 되고요. 안 걸리면 또 안 걸리는 대로 분명히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네. 좋은 의견 언제든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네.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조금 뭐 네. 이제 했는데, 네. 뭐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보내시고, 네. 또 얘기할 것도 많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얘기 많이 하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